네, 내일 하루가 또다시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물론은 갔지만은 수해 후유증이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아직도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가 하면은 수재민들의 어려운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이제는 평온해 보이기조차 한 이곳. 하지만 주민 100여 명은 아직도 자기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낡은 집의 집안이 이번 수해로 내려앉아 곳곳에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벽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금이 갔고 지붕 내려앉았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수해로 인한 이재민은 모두 17만 명. 이 가운데 붕괴 위험 등의 이유로 만여 명이 아직까지 공공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을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던 중랑천도 지금은 이처럼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물에 쓸려 내려온 각종 쓰레기가 하천 바닥을 메워 또 다른 비의 범람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대형 쓰레기나 또는 동물이 죽은 다음에 여러 가지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쓰레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집 주변 쓰레기가 치워졌다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때 개통까지 했던 이 도로는 아직까지 쓰레기 적환장 신세입니다. 아직도 전국에는 이같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쓰레기 적환장이 110군데, 쓰레기만도 3만 2천 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축대 등도 언제든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축대 사이에서는 물기둥이 막 나왔죠. 물이 막 나왔는데 토사와 같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안이 어떻게 뭐 비었는지 꽉꽉 들어찼는지. 이제 곧 닥쳐올 태풍철. 비록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철저히 고치는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피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금 복구 작업이 더디기만 하고 구호품만 해도 막상 필요한 것은 상당히 모자라는 이른바 편중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해민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디에서 손이 모자라는지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 수해를 당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 사시는 유복미 씨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복미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뉴스라인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장흥이면 이제 유원지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장흥면 사마리에 있는 청수낚시터예요. 네. 그러니까 유원지 부근이 되겠습니까? 예, 저 유원지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하천변입니다. 낚시터가. 네. 그쪽에 지원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기습폭우가 쏟아질 때 야영객들을 대피시키고 또 예. 집이 침수돼 버리고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복구는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일단 집안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거는 좀 많이 자원봉사자들께서 도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실된 부분들은 아직도 미흡해서 지원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유복미 씨 집뿐만 아니라 예. 그 일대에서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의 복구 지원을 받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중장비로서 그 하천변이나 도로변을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나 이 하천변만 복구를 하고 있지 이 개인 소유에 있는 것은 복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로를 해주셔서 일단 그 집에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좋은데 이 개인적으로 하천변에 있는 그 뚝방이 유실된 것은 전혀 지금 손댈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호품이 좀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좀 많은데요. 지금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의류라든지 모포라든지 라면은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적인 가스 버너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직접 먹을 수 있는 반찬 뭐 김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정말 필요한 거는 뭐 인력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유복미 씨 전화 감사합니다. 예. 이 장흥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들어봤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모임 재해 극복 범시민연합 고진광 집행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직접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예. 우선 어떤 분들이 모이신 단체이고
자원봉사자들은 몇 분이나 되고 지금 각 지역에 물론 나가 있겠죠. 예, 저희들이 그 삼풍 백화점 붕괴 당시 그리고 연천 수해, 성수대교 우리나라 대형 사고가 있으면 다 났을 때 그 현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네. 자발적으로 모인 그 재난 봉사자든지 새마을 봉사 조그만 모임들이 구성이 된 20여 개의 단체가 모여서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그 조직적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재극복 시민연합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이번에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이 취합이 될 예, 됐죠. 거예요. 예. 현재 전반적으로 복구 작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제일 큰 걸림돌이 된 것은 행정적으로나 그 상황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네. 또 어느 피해가 어느 정도 나 있는지 교통과 통신이 상당히 그 두절이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게 집중적으로 보이는 지역은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보이지 않는 지역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보은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그 낙동강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은 곳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지역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언론의 보도가 안 된 지역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군요. 예. 그래도 조금 몇 군데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볼 때 가장 어려운 지역은 어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전화로 연결했던 그 일령 쪽으로 네. 그 사마리 쪽으로가 완전히 그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훈, 안동 이쪽 지역이 지금 상당한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호품들이 필요하고요. 네. 현재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예. 참 이것을 빨리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많았죠. 지금 이제 국민의 뭐 성금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번에 이제 게릴라 폭우라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수해가 당해서 내일 복구하거든 옷이 다 젖어서 또 비를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 또 비가 젖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실례로 서울에 뭐 신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분야회 같은 경우에서는 연천 때도 그렇지만 수시로 그냥 그 구호품을 걷어서 성금하고 바로 그 시민단체한테 지원을 하니까 바로 쓸 수가 있는데 관이나 이런 쪽에다 구호품을 갖다 놓으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못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작 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예. 정작 필요한 것은 너무나 모자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또 이렇게 예. 창고에 쌓여만 있고 쌓여 있고요. 일종의 이제 편중 현상이 되겠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런 현상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현상은 저희들이 항상 재난이 있을 때 한 예방하는 그 전반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관주도로 모든 것을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지니까 민관이 항시 그 상설기가 돼 있었으면 먼저 투입하고 후에 모든 것을 처리하면 되는데 이 관주도로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일체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말로 하면 후 결제를 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복구 작업 인원 투입에도 좀 갈팡질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실례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손길이 필요한데 지금 서울역에도 저희들이 하루에 2,000명의 학생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네. 청소년들이 한 2,000여 명씩 서울역에 모여서 출발하는데 그 많은 출발할 수 있는 그 수송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재복구 차원에서 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나마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지난 18일까지는 상당히 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아직도 일손이 필요하고 있는데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석이 처음부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죠. 예. 네. 일부 지역에서는 구호 활동에 나서겠다 그러고 자원봉사자들이 예. 달려가면은 예. 우리 지역에는 뭐 별로 그렇게 역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 하고 싶은 일은 못 하고 허들의 일만 하고 예. 돌아온 경우도 또 허다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게 언론이 집중이 되면 그쪽으로 쫙 갑니다. 네. 가서 이제 그 가재 도구나 그 큰 도구들을 처리하고 나면 일손이 필요한 정작 그 옆 동네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모르죠.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그래 자원봉사를 가고 싶어도 저쪽에 몇 명 정도가 어떻게 필요로 한데 하는 그런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는 앞으로 또 어떤 자연의 현상이 또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니까 만일에 있을 재난, 또 이 수해, 이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단단히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허점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관주도의 그 재해대책 기구를 완전히 이제 뛰어넘는 민관이 합동으로 연대한 조직적인 재해 시스템을 만들어서 군과 민이 어떠한 역할 분담, 즉 계절적으로 뭐 가을에